네,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엊그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끝났어요. 한 60여 군데 신청을 했는데, 공공재개발 지역이 어떤 데가 다 선정이 되고 또 어떤 데를 좀 주의해야 될지, 공공재개발지로 선정되는 것도 다 노후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주민동의 10% 해가지고 선정하면 그 중에서 막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건들이 다 맞아야 되고요. 1차적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월 17일 날 이렇게 지금 그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신청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 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해가지고 연내 후보지를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노후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노후도가 있으면서 주민에 대한 동의와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SH나 LH의 지금 자금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접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면 브랜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재건축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내용이 없어가지고 신청 건수가 거의 없어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 재개발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재건축 초과이동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을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알짜 단지들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 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지 후보지 공모 대상은 첫 번째가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 이미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 야, 니네 일반 재개발을 하지 말고 공공재개발로 해서 인센티브 줄 테니까 임대주택 많이 짓고 우리가 사업성 빠르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할 테니까는 뭐 그렇게 같이 가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노후도와 동의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라는 뜻도 노후도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신규 구역 지정, 그러니까 해제구역 포함되는 거죠.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뭐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비구역, 그리고 신규구역,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 신청서와 주민의 동의를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그 중에서 서울시가 선택을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력 후보지로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들 중에서가 가장 좀 후보지가 많이 이 선정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흑석동, 장이동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주의 지역 물건들 보면은요,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 하는 데는 하지 말래요. 도시 재생 사업 하는 데가 최근 130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 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인 데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공공 재개발로 안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5년 있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발표한 곳 중에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것들은 이번에 공공재개발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노후도구 뭐고 이런 게 다 되는데 창신동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의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요. 계획이다. 근데 공모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1일이 공모공고일이에요. 그래서 21일 전에 준공이 돼야지만, 준공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들에 대해서는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라 권리 산정일 이후에 준공이 돼서 주택으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공공재개발 신청하는 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 안 한 곳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 그러니까는 2020년 9월 21일 전에 준공난 물건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 중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재개발 신청 관련 요번에 신청한 곳만 60곳이고 이렇게 신문기사도 오늘 나왔고요. 선정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 서계동 같은 경우가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발로 가는 게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맞다라고 보지만 여하튼 간에 좀 현재는 당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청파동은 주민 동의를 걷어가지고 지금 신청은 했지만 노후도가 안 나와요. 자, 이런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창동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효로는 가능성은 있어요. 원효로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요 용산에 대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은 용산 민족공원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그 오른쪽 편이라고 봐요.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용산 하는데 다 용산이 아니에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 용산인데, 자,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철길 오른쪽이 진짜 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길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 용산역 전면지구 재개발한 곳과,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서우암동이 개발될 거고요. 유엔빌리지, 그리고 이태원역 뒤편에 뭐 재벌 총수들 사는 지역들, 이 철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정말 용산이에요. 근데 철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용산 하는데 이쪽을 같은 용산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주택이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효창공원역은 용산이에요. 공덕역은 마포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신공동 레미안 보이시죠? 신공동 레미안 1차 아파트와 신공동 레미안 1차 아파트와 이 효창 파크인, 이게 마포와 용산에 어떤 구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냥 동경계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공덕동이 요 라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흡입력을 갖고 있는 곳은 공덕역이에요. 철길이 지금 공원을 막고 있고 실질적인 직장과 어떤 생활 인프라가 갇혀 있는 곳이 공덕역이기 때문에 흡입력은 이쪽 효창동 자체도 오히려 마포 쪽에 흡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용산이 아니라 사실은 마포에 가까운 마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용산구라고 해서 뭐 다 용산구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우리가 송파구라고 해가지고 잠실이랑 거여동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역별로 원효로 일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효 뜰한채, 이름 예술이죠. 원효 뜰한채, 원효 주공 뜰한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자, 공공재개발은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자양사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자양사동에서도 서울시 자체 내에서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노후도는 굉장히 좋아요. 노후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은 지금 개발 방식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아파트 쪽은 재건축, 그리고 일부는
일부는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일부는 역세권 개발 또는 재개발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데는 전혀 뭐 주의할 부분은 없고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데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절반의 위험성은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도로 자세히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쪽에서도 주의할 지역이 자양사동은 청담동, 이제 청담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청담동에서 영동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자양사동이 이렇게 있어요. 자양사동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은요, 자양사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요 블럭들, 여기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가 있는 요 블럭들이 노후도는 심하지만은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 있고, 한강 안암 아파트가 있고 안암 아파트도 같이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우성 아파트를 뺀 나머지 요 지역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안암 아파트에 붙어 있는 상단 부분과 이 하단 부분, 그리고 하나 꿈에 그린 이 위에 부분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붐업만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 지역들, 노후도는 안 돼가지고 붐업이 됐죠. 이제 사람들이 막 들뜬 지역들, 이래서 가격이 오른 지역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로 지역이 신청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외될 수 있는 물건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양사동 중에서도 사업 방식이 조금 다르게 가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